저 시어머니 되실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집에서 키웠던 아이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지고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이 깨지고. 설마 그 아이가? 그 애가 며느리로 돌아왔다고? 20년 전 나는 한 아이를 버렸다. 아니, 파양이라는 법정 용어로 포장했지만 결국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 울먹이던 목소리,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붙잡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돌아왔다.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오늘은 아들의 결혼 상견례 날이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나는 설레면서도 긴장됐다. 어떤 아이일까? 우리 집안과 잘 맞을까? 평범한 어머니의 평범한 고민이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이 먼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한 여자가 들어섰다. 새하얀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단아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는 아이였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제 여자친구, 곧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다.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그게 느껴졌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또박또박했고 예의도 바랐다. 완벽한 첫인상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을 때 내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였고 그 아래로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그 점. 나는 순간 숨이 멎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설마 저 점이. 아니야. 우연이야. 세상에 점 하나쯤 비슷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내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눈매, 저 미소 짓는 방식, 심지어 앉아있는 자세까지. 어딘가 낯익었다. 상견례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소연이는 차분하게 질문에 답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아들의 미래 장인, 장모님도 좋은 분들이었다. 모든 게 완벽했다. 그런데 왜 내 손은 계속 떨리는 걸까? 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걸까?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다. 소연이가 조용히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쁜 예감이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조금 떨어진 서재로 갔다. 소연이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예전에 아이를 키우신 적 있으세요? 그 질문에 내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왜 그런 걸 묻니?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소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요. 시어머니 되실 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집에서 키웠던 아이예요. 내 손에서 들고 있던 찻잔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찻잔은 산산이 깨졌고 뜨거운 차가 사방으로 튀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신경 쓸 수 없었다. 설마 그 아이가? 그 애가 며느리로 돌아왔다고? 소연이, 내가 그 아이란 말이니? 내 목소리는 이미 떨림을 넘어 갈라지고 있었다.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네. 20년 전 어머니가 파양하셨던 그 아이예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몇 년을 시도했지만 결국 입양을 결정했다. 그렇게 만난 아이가 소연이었다. 처음 그 아이를 본 날을 기억한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던 작고 야무진 여자아이. 왼쪽 볼에 보조개가 깊었고 그 아래 작은 점이 있었다. 웃을 때마다 그 보조개가 깊게 패이는 게 너무 사랑스러웠다. 엄마,
그 아이는 금방 나를 엄마라고 불렀다. 나도 행복했다. 정말로 내 딸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였을까. 내가 임신을 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신이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내 피를 나눈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 그때부터였다. 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입양한 딸보다 아들이 더 예뻐 보였다. 아들이 울면 당장 달려갔지만 딸이 울면 조금 있다가 가게 됐다. 아들에게는 새 옷을 사줬지만 딸에게는 물려줬다. 소연이는 그걸 느꼈을 것이다. 어린아이지만 아이들은 그런 걸 본능적으로 안다. 엄마의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그 아이는 더 사랑받으려고 애썼다. 착한 아이가 되려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나는 그럴수록 그 아이가 부담스러웠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여보, 우리 소연이를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요? 나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딘가 안 됐는지도 모른다. 파양 서류에 사인하던 날 소연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이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왜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아이는 묻지 않았지만 그 눈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서류가 처리되고 소연이가 사회복지사 손을 잡고 나가던 날,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제 일어나서 책장으로 걸어갔다. 제일 안쪽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숨겨둔 서류 뭉치, 파양 확정서, 임양 기록, 그리고 그 아이의 사진 한 장. 사진 속 소연이는 웃고 있었다. 내 품에 안겨서 행복하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연이에게 연락했다. 따로 만나자고. 카페에서 마주 앉은 소연이는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너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이는 잠시 찻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입양도 파양도 많이 됐어요. 제가 많이 문제였거든요. 문제라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니? 사랑받고 싶어서 안딸이었나 봐요. 너무 애쓰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했나 봐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말 잘 듣는 아이가 되려고 너무 애썼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저를 멀리했어요. 그 말에 내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이 아이가 사랑에 굶주리게,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게 만든 게 나였구나. 소연아, 나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어른이 됐고 이해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이 아이는 나를 용서하고 있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이 아이는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싶어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제가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였는지. 아니야. 나는 소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잘못은 전부 나한테 있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만 진짜 내 아이라고 생각했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 소연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쥐었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어머니. 며칠 뒤 나는 소연이의 집을 방문했다. 결혼 준비도 도와주고 이야기도 더 나누고 싶었다. 이제라도 이 아이와 제대로 된 관계를 만들고 싶었다. 소연이의 원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계단에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내가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그 남자가 나를 가로막았다. 아줌마가 그 파양한 사람이에요? 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비웃듯 웃었다. 그 눈빛이 묘하게 비틀려 있었다.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어차피 소연이는 우리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애한테 기대하지 마요.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무슨 소리를? 2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려고요. 웃음네. 그때 문이 확 열리며 소연이가 뛰어나왔다. 오빠, 그만해. 제발. 여기까지 쫓아오지 말랬잖아. 소연이는 그 남자를 밀쳐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알았어. 근데 소연아, 너 이번 달 돈 아직 안 보냈잖아? 30만 원. 다음 주에 보낼게. 꼭이야? 약속이지? 남자는 나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계단을 내려가 사라졌다. 소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보여드릴 게 못 돼서. 저 남자가 오빠라고 했니?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 오빠는 아니에요. 같은 보육원에 있던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돈을? 제가 빚이 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소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말하기 힘든 일이 있는 게 분명했다. 무슨 빚인데?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냥 제가 해결할 거예요. 그날 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저 남자의 눈빛, 소연이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빚이라는 단어.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소연이에게 온 편지를 발견했다. 우편함에 들어와 있던 손으로 쓴 편지. 편지를 뜯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다. 임양 기록, 파양 기록, 그리고 수많은 보육원과 위탁 과정을 전전한 기록. 편지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를 미워한 적도 있었고 그리워한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버려졌는지. 제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였는지. 그리고 저 남자는 제 친오빠가 아닙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어머니. 내 손이 떨렸다. 조심하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나는 곧바로 소연이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한 예감이 점점 커졌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엄마, 소연이가 사라졌어. 뭐라고?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 회사도 안 나왔고 집에도 없어. 휴대폰, 지갑, 옷 아무것도 없어. 나는 당장 아들의 집으로 달려갔다. 아들은 미쳐버릴 듯 집 안을 헤집고 있었다. 여기도 없어. 어디 간 거야? 소연아.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성인 실종은 48시간이 지나야 공식 수사가 시작된다고 했다. 우리는 직접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소연이의 집, 회사, 친구들 집. 우리는 갈 수 있는 곳은 모두 갔다. 하지만 아무도 소연이를 보지 못했다. 그때 문득 그 남자가 떠올랐다. 계단에서 만난 그 기괴한 눈빛의 남자. 아들아, 혹시 소연이 주변에 이상한 남자 없었니? 30대 초반 후드 입고. 무슨 남자요?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 사람 강민호 아니에요? 강민호? 소연이가 예전에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보육원 때 알던 선배인데 자꾸 따라다닌다고.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소연이 엄마죠? 아니지. 다양한 엄마. 그 목소리. 계단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다. 당신, 소연이 어디 있어? 걱정 마요. 잘 있어요. 우리 둘이서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당장 소연이를 돌려보내. 돌려보내긴요. 소연이는 원래 내 거예요. 아줌마가 버린 걸 내가 주웠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즉시 경찰에 다시 연락했고 그 남자의 이름을 알려줬다. 강민호. 경찰은 그의 주소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강민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12시간이 걸렸다. 외곽의 허름한 모텔. CCTV에 찍힌 그의 모습과 함께 소연이로 보이는 여자가 끌려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해. 모텔 203호.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소연이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소연아. 나는 달려가 소연이를 끌어안았다. 소연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꼈다. 어머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강민호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경찰이 그를 끌어냈을 때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소연이는 내 거라고. 내가 20년 동안 지켜봤어. 내가 없으면 소연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닥쳐. 아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떼어놨다. 강민호는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하지만 계속 소리쳤다. 소연아, 너 혼자 못 살아. 다시 돌아올 거야. 나한테 다시. 그의 목소리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병원에서 소연이는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다행히 신체적 외상은 없었지만 심리적 충격은 컸다. 며칠 후 소연이가 상태가 나아졌을 때 우리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소연아, 그 사람이 대체 어떤 관계였니? 소연이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보육원에 있을 때 민호 오빠가 저를 많이 챙겨줬어요. 언니 오빠들이 다 그랬지만 민호 오빠는 특히 더 집착적이었어요. 집착적? 제가 다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면 질투했고 제가 입양 가려고 하면 방해했어요. 나만 있으면 돼. 다른 사람 필요 없어라고 계속 말했어요. 소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저를 찾아왔어요. 돈을 빌려줬다가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졌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니? 무서웠어요. 민호 오빠가 신고하면 널 죽이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말을 계속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믿게 됐어요. 나는 소연이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괜찮아. 그 사람은 감옥에 갈 거야.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해.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다. 강민호는 불법 감금, 협박, 불법 대부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소연이는 천천히 회복해갔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다. 그리고 6개월 후 소연이와 아들은 결혼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연이는 정말 아름다웠다. 왼쪽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이며 그 아래 작은 점이 빛났다. 어머니, 제가 다시 와도 될까요?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소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대답 대신 소연이를 꽉 껴안았다. 너는 처음부터 내 딸이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고마워요. 결혼식장에서 나는 하객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제 아들의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제 딸이 돌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20년 만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소연이는 이제 정말로 내 딸이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소연이는 임신 중이다. 내 첫 손주를 가진 것이다. 어느 날 소연이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소연이의 손을 잡았다.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왜냐하면 너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아니까. 소연이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 아이는 절대 버려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끝까지 지킬 거예요. 나도 함께 지킬게. 이번엔 제대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소연이의 왼쪽 볼, 그 보조개 아래 작은 점이 햇살에 반짝였다. 20년 전 내가 놓쳤던 그 아이. 이제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그 죄를 씻어낼 기회를 준다. 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다. 소연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돌아와줘서.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히읗.